전국의 고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이전옥차생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 됐고 내년에 이제 수험생이 되죠. 근데 혹시 그런 말 들어봤어요? 내년에 정시가 확대된다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확대될까요? 여러분 요 보시면 정시가 23%에서 내년에 24.3%로 증가합니다. 아니 증가한다며 결국 1.3%밖에 안 돼요. 이게 확대된 게 맞아요? 그런데 요거는 평균값이 가져온 착시 현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은 서울 안에 있는 주요 대학교를 가고 싶어서 공부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그 학교들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서울 주요 대학 정시 전형입니다. 정시로 학생을 뽑는 게 어떻게 변했는가를 보여주는 건데, 고대의 경우 올해 18.4%에서 내년에는 40.1%, 약 21%나 증가하게 되고요. 성대는 18%, 경대는 11%가 증가하게 됩니다. 정시로 상당히 많이 확대되는구나를 알 수가 있죠. 하나 더 보시면 요거는 뭐냐면 수능 위주예요. 수능 위주가 뭐냐면 정시에다가 플러스 수시로 뽑는데, 수시에서 최저 등급을 요구하는 학교입니다. 요 두 개를 합치면 이걸 우리가 수능 위주 모집 인원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의 비율도 대폭 높아졌는데, 보시면 고대도 21%, 경희도 14%, 시립대 12%로 적게는 2%, 많게는 21%까지 서울 안에 있는 주요 대학교들은 정시를 확대했다. 수능 위주로 내년엔 학생들을 뽑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이제 영어 1등급이 좀 자신이 없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1등급 말고 미끄러져서 2등급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 작년에 영어 1등급 학생 수가 35,000명이었습니다. 내년에 서울 주요 15개 대학의 정시 모집 인원이 19,000명이에요. 자, 그럼 뭐예요? 1등급은 무조건 받고 출발해야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다면 수시로 한 방에 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수시 같은 경우에는 최저가 없는 학교가 있고 있는 학교가 있어요. 최저가 없는 학교는 기본적으로 경쟁률이 다 세겠죠? 왜냐하면 최저가 정말 없으니까요. 최저가 있는 학교를 봅시다. 주요 대학 수시 최저 등급입니다. 고대를 먼저 볼게요. 고대 일반 전형 자연계열을 보시면 국영수 탐 3과목 합 6입니다. 그럼 여러분 봐봐요. 탐구 빼고 국영수 중에 여러분 뭐가 제일 1등급 받기가 쉬워져요? 영어가 쉽죠. 국어는 국어고 수학은 수학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영어가 쉬워요. 1을 빼면 5가 남죠. 그러면 어떤 한 과목을 2를 받아도 다른 한 과목 3 받으면 우리 고대 가는 거예요. 근데 3과목 합 6인데 여기서 만약에 영어를 2등급 받아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머지에서 2등급을 맞춰야 되는 부담이 생긴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쵸? 그러면 영어라고 하는 것이 전략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 되었다는 겁니다. 수능관대 보세요. 문과, 이과 둘 다 2등급 이상의 학생들만 뽑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영어를 1등을 받게 되면 전략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위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2학년인데 난 수험생 되는데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궁금하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뭘 하시냐면 단어부터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어를 외우는 순서는 중학 어휘부터 기초, 기출, 그리고 EBS 어휘로 외워나가는 거예요. 자, 중학 어휘는 누가 외우느냐?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등급 4등급 이하라면 중학교 때 놓으신 거예요. 인정? 그러면 중학교 단어부터 다시 외우시는데 이 단어가 2000단어입니다. 2000단어 외우시고 그 다음에 기초, 그 다음에 기출 어휘를 외우시는데 제 책 스피드 복화에 보면 기초 어휘와 기출 어휘가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한 권을 외우시면 기초, 기출 어휘가 다 정리가 되는 거고요. EBS 어휘는 3학년 때 외우셔도 되는 겁니다. 단어부터 외워라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 지금 2학년이잖아요. 그러면 문법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나는 해석이 잘 안 된다. 정확한 해석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석이 안 되고 또 정확히 안 된다고 보고 또 시간이 모자란다고 보면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게 뭐냐면 구문 공부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구문을 몰라서 해석 못하는 게 아니라 단어를 모르기 때문이고요. 그 단어가 배열되는 그 문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친구들은 문법을 한 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그거 꼭 해야 돼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 문법이라고 하는 건 그 한 문제를 맞추기 위함이 아니고요. 글을 쓰는 원칙, 글을 읽는 원칙이에요. 어떤 내용이 뒤에 나올까, 이 구조는 어떻게 쓰여졌을까,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게 다 문법이라고요. 따라서 문법은 고리타분한 옛날의 것이 아니라 문법이야말로 영어 공부를 하는데 어휘만큼이나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석을 못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단어와 문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4등급 이하라면 중학과정보다 다시 공부하시고요. 중학과정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 막장권 끝나게 되면 스피드업법인데, 스피드업법은 수능 문법까지 다루고 있으니까 이렇게 3권을 끝내시면 수능 때까지는 문법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게다가 문장의 구조를 알고 있으면 해석도 더 정확해지고 빨라진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2학년 친구들
지금부터 달릴 필요도 없어요. 하지만 일찍 걷기 시작하면요, 내년에도 천천히 걸을 수 있어요. 지금 만약에 걷지 않고 그냥 앉아있잖아요. 그 내년엔 굉장히 빨리 뛰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 뛰는 건 심리적으로 실제적으로도 굉장히 힘들 겁니다. 일찍부터 출발하시고요, 목표를 잡으시고 꾸준히 오늘 해야 될 일을 천천히 해나가다 보면 내년 이맘때쯤이면 이런 영상들을 굉장히 마음 편히 볼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하루라도 빨리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파이팅!